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가져온 주제는 바로 저의 인생 영화예요. 드디어 저의 찐 취향을 공개할게요. 성적으로 아름답고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블랙 코미디를 엄청 좋아해요. 제가 기괴하고 기묘한 분위기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인생 영화로 꼽은 영화가 10편 미만인데 오늘은 준비한 3편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엊그저께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일본 여행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우 귀여워. 안주 먹어봐야지.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들은 인생이 힘들 때 보면은 좋을 것 같은 영화거든요.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해놓고 치유를 주는, 힐링을 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뭔가 약간 그 메시지가 위로가 되는? 인생이 힘들 때? 제가 원래 영화를 찍고 싶어 했는데 제가 원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이 계속 작가였는데 잠깐 중간에 중학생 때쯤에 시나리오 작가로 바뀐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영화 찍는 고등학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공동 작업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체력적으로 너무 딸리고 제가 그 현장에 있기에 그리고 나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말 함께하는 공동 작업이고 그리고 글은 다 쓰고 나서도 그냥 혼자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영상은 수정하는 과정도 너무 힘이 들고 완성본이 있으면 거기서 끝이 나요. 근데 글은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갈 수 있거든요. 내면 발화가 영화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고 뭐 나레이션이나 독배 이렇게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영상은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고등학교 때 알아가지고 저는 계속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글을 쓰기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영화야말로 정말 종합 예술이잖아요. 시각과 청각을 자극해주는 노래가 엄청 짙네요, 갑자기. 그래도 여전히 영화 보는 거는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가져온 저의 인생 영화는요. 첫 번째는 아노말리사라는 영화예요. 이거는 찰리 카우프만이라는 극본가가 썼는데 제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제일 유명한 게 그거거든요. 이터널 션샤인? 이터널 션샤인이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어댑테이션이라는 영화도 좀 좋아하고 존 말코비치 덱이라는 영화도 너무 좋아해요. 이 찰리 카우프만의 특징은 엄청 독특해요.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할 만큼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이에요. 환상적인 설정을 영화 안에 장치로 넣으면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건데 그게 바깥으로 영화의 시각과 시청각의 효과를 통해서 눈앞에 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니까 묘하고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비극적인 그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든요. 아노말리사는 이 카우프만의 두 번째 연출작이에요. 분위기가 되게 기묘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되게 감성이 돋보이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전 아노말리사라는 영화는요. 스톱모션이에요. 제가 스톱모션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완전 장인정신이란 말이에요. 스톱모션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의 줄거리는 마이클 스톤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고객을 어떻게 대할까라는 그 서비스직이나 모든 고객을 대해야 하는 종사자들한테 책을 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아가 비대해요, 보면. 그리고 엄청 영세적이고 그리고 센티미터라고 그러거든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갑니다. 근데 그 출장을 가는데 거기서 리사라는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프레골리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나 말고 모든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고 박해하려고 생각하는 정신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후군 특징으로 영화에서 모든 목소리가 똑같이 들려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모든 사람의 얼굴까지 똑같이 보이게 되는 연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스톱모션이라는 장르만으로도 그냥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디테일한 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마이클 스톤이 출장을 가게 된 도시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의 목소리만 다른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태 계속 똑같은 사람의 음성만 듣다가, 그래서 저 사람 혹시 내 사랑인가? 하고, 근데 그 여자는 이제 팬이었어요, 마이클 스톤의. 마이클 스톤은 근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자아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화가. 결국에 이 프레골리 증후군이라는 소재를 갖고 오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 틈에서 다르게 보이는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인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과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자아가 비대하다고 했잖아요.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자아가 비대하거든요. 결국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해 보이다가 그 특별함이 다시 평범함으로 돌아가고, 다시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찾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세상에 특별하지 않은 거는 없거든요. 모든 존재가 다 특별해요. 근데 동시에 모두가 다 너무 평범해요. 그거는 그냥 나랑 비슷한, 혹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만 조금 특별하게 보이는 거고, 자기가 생각하는 특별함의 기준과 척도도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함과 동시에 너무나 평범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해한 것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이해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해하고 이해받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의 사랑이 실패하는 과정에 대해서 담겨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영화 분위기가 기묘하면서 꿈 같고, 그 스톱모션의 디테일들이 너무 재밌어요. 아름답고 끔찍한 꿈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아노말리사라는 영화를 저는 제 인생 영화로 꼭 추천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 영화는요, 시리어스맨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거는 코엔 형제가 감독이, 조엘 코엔과 에단 코엔이라는 형제가 공동 감독으로 참여했는데, 제가 이 코엔 형제도 엄청 좋아해요. 제일 유명한 거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거 찍었고요. 파고도 찍었고, 위대한 레버스키라는 영화도 엄청 좋아하고, 더운 애프터 리딩도 진짜 재밌고요.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거는 바로 시리어스맨이라는 영화예요. 딱 보면은 여러분 시리어스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Why so serious라고 말하는 조커의 그 대사가 떠오르지 않나요? 왜 그렇게 진지하냐 이거예요.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잠언이 나와요. 유대인 라시의 잠언인데,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단순하게 받아들여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영화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유대인 이야기가 짤막하게 앞에 나오는데, 액자식 구성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남자가 아내가 있는 집에 들어가면서 나 랍비 디복을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내가 무슨 소리야? 디복은 3년 전에 죽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밖에서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려. 열었더니 그 남편이 봤던 랍비 디복인 거예요. 여기서 랍비가 뭐냐면 유대교에서 약간 율법을 전하는 스승님? 이런 의미거든요. 아내가 악령이라고, 저 사람은 죽었는데 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랍비가 아니다, 난 죽지 않았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내는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남편한테 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악령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총으로 쏠려 그러거든요. 사람이면 죽고 악령이면 죽지 않겠지 하고 이미 아내는 확신에 차 있어서 총을 빵 쏴요. 근데 막 맞았어요. 근데 피가 안 나는 거예요. 봐봐, 저 사람 악령 맞다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피가 저저저저저저저 이렇게 나오는 그
5화가 액자식 구성으로 소설이래.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거든요. 주인공도 그 유대인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인데 레리라는 대학 교수가 나와요. 물리학 전공에. 그 사람의 억가 연대기예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둘러싼 모든 일상에서 억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억가가 발생하고 집에 왔더니 뭐 딸이며 아들이며 아내며 다들 나한테 억가 시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진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내 인생은 억가밖에 없어? 라고 생각이 들고 설상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발견돼요. 아내는 내 친구랑 바람 나가지고 이혼하자 그러고 아들은 계속 학교에서 트러블 메이커고 딸은 갑자기 코 성형을 하겠다면서 돈 달라 그러고 직장에서도 민 학생이 자기 이거 F 올려달라고 막 뇌물을 주고 난 뇌물 안 받았는데 학교에서 뇌물 받았다고 막 어쩌다 보니까 일이 꼬여가지고 나는 교수직에서 잘릴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억가 연대기거든요. 저는 코엔 형제가 진짜 대단한 이야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유머러스하고 이 감독도 분위기를 엄청 잘 잡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씬이 진짜 압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계가 정말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암시하는데 진짜 좋아요. 약간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매그놀리아라는 작품도 있는데 매그놀리아도 분위기가 압권이거든요. 금방이라도 세계가 정말 할 것 같은 그게 그 여기서도 마지막 씬에서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감독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나쁜 일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영화를 한 4년 전인가 봤는데 제가 요즘 저번 영상인가 저저번 영상인가에 말했던 그 저의 생각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세상에 당연히 탄생이 있으면 죽음도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질서가 생기면 혼돈이 생기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좋은 일에 총량이 있다면 나쁜 일에 총량도 있고 그냥 그게 나한테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왜 나라고 꼭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하나.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나쁜 일에는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는 진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는 시니컬한데 그 안에 굉장히 유머러스한 장면들이 많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도 다 이유가 없고 진지할 필요 없다. 왜 나한테만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알려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 영화 두 번째로 시리어스맨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는요. 버드맨이라는 영화인데요. 아카데미인가에서 상도 받은 개봉했을 때 호평을 많이 받은 영화인데 이 감독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이 풀네임이거든요. 감독은 아모레스 페로스라는 영화도 저 되게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첫 작품이 21g 그리고 버드맨 이렇게 대표작이 있어요. 이것도 한 3, 4년 전에 봤다가 어저께 다시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처음 감상만큼은 그렇게 인상 깊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너무너무 감각적이고 잘 만든 정말 영화라는 그 종합 예술의 장점을 잘 살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센세이션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원테이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 좋아요. 그게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예요. 이게 굉장히 블랙 코미디예요. 버드맨이라는 영화를 찍은 마이클 키튼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진짜 찍었던 영화도 안에서 나오고 유명한 배우였는데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쳐지는 중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도 가명을 사용하거든요. 톰슨이라고.
톰슨은.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자신의 젊었을 때만큼의 명성을 되찾고자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언급했던 편의 신 레이몬드 카버의 작품을 연극에 올리려고 해요. 이 영화에는 등장인물이 되게 많은데 또 재밌는 게 현실과 연극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요. 버드맨 역할로 나온 사람이 진짜 예전에 버드맨 영화를 찍었던 주연인 것처럼 여기서 연극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연극을 하는 과정을 원테이크로 찍으면서 또 하나의 연극을 만들어내는, 그 연극 속의 연극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출을 하거든요. 그게 진짜 좋아요.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드럼 소리의 BGM이 깔리는데 그 BGM도 진짜 너무 좋고 처음 도입부터 엄청 감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드맨은 약간 이 사람도 그 좀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이 계속해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초능력이 있다고도 믿고 있거든요. 막 주인공이 만약에 나는 욕심내지 않을래. 그럼 옆에서 그 사람의 무의식으로 버드맨이 나오는데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이겨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목소리를 주입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대중성과 예술성에 대한 대립이 있고 나의 자아와 무의식에 대한 대립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 욕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인데 이 버드맨은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예술성이 있는 연극을 도전하는 건데 내가 인정 욕구를 정말 포기할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든요. 이 아이러니를 담고 있어요. 시리어스맨이랑 하는 이야기가 좀 비슷한 것도 같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우연과 무지의 순간에서 오는 성공, 축복, 그 아이러니와 삶의 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는요, 사운드하고 그리고 원테이크 그리고 주연 배우의 미친 연기력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라는 매체에서 뽑을 수 있는 장점을 정말 감각적으로 잘 살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도 글로써 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었는데 정말 그거에 집착하는 순간 먹히게 돼요. 내 삶을. 이 영화 안에서도 이미 먹힌 사람들이 있어요. 오로지 무대에서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배우 한 명이 나오거든요. 무대 외의 삶은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삶을 먹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쓴다는 행위 자체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 처음에 내가 정말 글 쓰는 거를 재밌어서 시작했지만 점점점 그게 내 삶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쩔 땐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소설 완성했다고 했잖아요. 그 작품한테 되게 고마운 게 그걸 쓰면서 글 쓰는 게 괴로운 일이 아니었구나. 정말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었구나를 다시 깨닫게 된 작품이란 말이에요. 저도 인정욕구보다는 그냥 쓰는 게 너무 즐거운 행위로서 하나의 놀이로서 한 조각을 완성하는 조각가의 마음으로서 어디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고 어디는 조금 더 입체적이게 나와야 되고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야 되고 이 각도에서 돌렸을 땐 또 다르게 보여야 하는 그 하나의 조각을 완성하는 조각가의 마음으로서 글 쓰는 놀이의 자세를 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인정받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인정 욕구를 내려놓고 아까 했던 말, 모든 사람은 너무 특별함과 동시에 너무 평범하다. 이 문구를 가슴에 새기고 진짜 자아가 비대하면은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없게 돼요. 모든 게 내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세상을 비뚤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고. 근데 정말 자아를 버리고 이뤄갈수록 세상을 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의 요즘 생각, 마침
제가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들이 준 메시지와 비슷한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제 인생 영화 3편을 들고 왔어요. 영화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작품이니까 내면의 깊이는 영화보다 글이 훨씬 더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성이나 그런 거는 물론 시각적으로 나타났을 때 훨씬 더 잘 와닿는 효과도 있지만 그 영상 매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카메라의 연출이나 사운드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더 깨워주는 게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생긴 저의 나쁜 일을 알려드릴까요? 귀걸이 한쪽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거든요. 이 귀걸이 사장님이 한쪽만 구매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귀걸이가 너무 잘 빠지는 거예요. 내 귀에 안 맞나? 그래서 아무튼 잃어버렸는데 다행히도 한쪽만 다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동시에 일어난 감사한 일. 그래서 부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 모두 여러분들 취향이 맞길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수가 고마워. 먹방 ASMR. 여러분들이 정말 명작으로 뽑는 인생 영화도 궁금해요.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따봉과 구독과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도 참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I love you.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